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상호관세가 이제 4월 3일 날 부과가 됐고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3대 지수가 모두 거의 4월 2일 수준까지 지금 다 회복을 한 상황이니까 네네네. 관세에 대한 불안감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는 털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요즘 시장 상황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뭐 지난번 4월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네. 이슈는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나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P 500 그 기준으로 연초 대비해서 한 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의 많이 회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그걸 이끌었던 힘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실적 발표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 긍정적이었던 부분인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확인이 충분하게 되었던 좀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캐펙스에 대한 하향이 없었다라는 게 좀 시장에 안심을 시켜줬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네. AI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M7의 기업들이 모두가 다 아직은 수요를 우리가 공급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되나를 봤는데 생각보다 M7 등 빅테크 업체들이 괜찮았고 네. 수요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냥 관세 이슈만 놓고 보면 뭐 영국하고 이제 첫 번째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했다라고 소식은 나왔고 네. 이제 주말 사이에 중국하고 첫 협상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저희는 관세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요. 가장 극심했던 구간은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국가 경제에 투자한다기보다 기업의 이익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 이익이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그 관세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관세 이슈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도 생각보다 대비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접근이 다르게 필요하다, 차별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실제로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약품 관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의약품 관세를 강하게 물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의약품 관세를 매기면서 네. 국내 그러니까 미국 국내죠. 미국 국내 기업들이 의약품의 가격을 너무 올려버리면 안 그래도 비싼 그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전체 가격에서 제조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사실은 관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뭐 오늘도 뉴스로 나왔던 게 미국의 3대 의약 이제 빅파마들이죠. 네. 빅파마들이랑 협약을 해서 미국 내 생산을 촉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CMO, CDO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공장까지 지금 송도에다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해외 증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현대차나 다른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던 것처럼 CDMO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서 직접적인 증설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대응이 효과적인 대응이었는지는 사실 아직은 답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시장 대응하시면서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줬는데요. 뭐 저희의 그 코리아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네. 코리아 플랫폼과 코리아 대장장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이제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J가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 화장품 기업들이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 CJ 올리브영이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브영에서 나오는 그 이제 베스트셀러들 순위가 그대로 지금 아마존에서도 판매 순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브영 채널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비자로 인해서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외국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글로벌 텍스프리 비중을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콜마 같은 네. ODM 기업인데 이런 ODM 기업과 함께 뭐 유리병을 제조하는 SMCG라는 기업도 신규로 좀 편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K-뷰티는 좀 글로벌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력이 더욱더 확장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코리아 쪽이고 해외 쪽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어요?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변화를 좀 줬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내용에서 긍정적이었던 두 기업은 넷플릭스와 알파벳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파벳은 다른 이슈가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 업계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뭐 저희가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이었던 건 MAU 그로스가 충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특히나 그 사용자들이 광고 기반 사용자의 증가가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광고 기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매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광고라는 건 30%의 수수료를 떼주고 난 나머지의 70%는 본인들이 수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지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성장을 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광고 시장 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AI B2C 서비스입니다. 구글 계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고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AI 서비스를 붙이는 형태로 알파벳이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애플에서 이제 그 구글 검색 별로 안 하더라. 네, 네, 그래서 네, 네. 알파벳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예.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어제 바로 애플에서 그 얘기 나왔고 네. 어제 밤에 또 구글에서 바로 또 대응이 나왔는데요. 사실 애플의 그 이야기는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 쿼리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검색 쿼리의 대부분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글이 쿼리가 떨어지고 앞으로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구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글의 검색 쿼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아이폰을 포함한 것이다라고 이제 순다르 피차이가 그 CEO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알파벳이 지금 애플의 검색 엔진에 디폴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 1년에 20빌리언씩을 내고 있습니다. 1년에 30조 원의 돈을 내고 있는데 알파벳의 연간 순이익이 한 100빌리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안 내게 되고 협상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소비자 선택이겠죠. 이 부분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챗GPT 같은 그런 GPT 서비스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던 걸 바꿀 것이냐,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던 걸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들이 그 서비스를 같이 도입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아직 지금 이 밸류에이션 네. PR이 한 15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밸류에이션 레벨에서는 사실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데에서 저희가 특히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투자가 계속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 주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상위 기업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 중에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기존의 투자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메타 같은 경우는 기존에 60에서 한 65빌리언 정도 투자 계획이었던 거를 64에서 72빌리언으로 올리면서 네. 이 4개 기업의 투자 규모만 올해 규모에 합쳐 보더라도 400빌리언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측면과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공급을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수요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하단을 받쳐주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효율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하드웨어를 쓰더라도 소프트웨어 효율화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는 건데 이게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같이 간다면 뭐 양쪽 다 좋은 거겠지만 소프트웨어 효율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하드웨어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반되는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GPU를 하나 갖다 놨을 때 하던 일이 1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10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장기 호황이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 호황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쿠버네티스라는 가상화 기술이 나오면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주니까 2019년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를 도입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실적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이야기로 좀 이어가다 보면은 넷플릭스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광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고 영역을 계속해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광고가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브랜드를 알려주는 광고의 수단이 아니라 선전 수단이 아니라 판매 촉진비 시장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될 때 양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응을 하는지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프로그래매틱 바잉이 굉장히 도입된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커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고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는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자기가 물건을 팔 때 30%씩 디스카운트를 해주던 거를 굳이 디스카운트 하지 않고 10% 할인만 하더라도 살만한 고객들을 잘 찾아와 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 시장이 판매 촉진비 시장까지 넘어오면서 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넷플릭스 같은 기업,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네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비자단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그걸 이제 아마 본격화는 내년부터 진행될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예. 카카오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예. 카페24라는 회사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카페24도 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잘 활용하는 측면을 보면 네이버가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쇼피파이 같은 기업이 브랜드를 도와주면서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듯이 네이버도 그러한 형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거래액 성장률이 대략 한 12% 정도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1분기 전자상거래 거래액 성장률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성장을 쿠팡이랑 네이버는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네이버나 쿠팡 정도의 커머스 데이터가 조금 네. 더 저희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로 돌아와서 미용기기하고 화장품 업체들 주목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K컬처가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네. 확신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K컬처가 확산된 거를 타고서 K뷰티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검색 데이터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트렌드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성장하는 소비재들이 굉장히 익숙치 않은 일이지만 네. 사실 미국에서 한번 트렌드가 타면 5조, 10조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가 높은 부분들을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미국에서 확실하게 트렌드를 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선별적인 관점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 K뷰티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트렌드를 탈 만한 것들이 필요하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을 SNS에서 판매하면서 APR처럼 성장하는 메디큐브처럼 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 다음에 브랜드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좌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브랜드 업체로 넘어가는 성공을 보여줬던 기업들은 확실한 해자를 한번 보유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마리서치 시총은 4조 원을 넘어선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주 투자할 때 실제로 소비자단하고 밀접한 데들은 아까 구글에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보면서 투자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좀 오늘 알아들었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고태훈 이사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